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의제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의제 알려드렸는데 의제 뭐였죠? 뭐뭐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제 매입세액이라는 말은 매입세액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원래 문제상에서는 매입세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원래 매입세액이 없어요, 문제상에서는. 없는데 그 없던 매입세액을 만들어주겠다. 낸 것으로 인정해주겠다.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는 자는 누구냐? 자, 우리가 앞에서 우리 서식을 3개를 배웠어요, 지금. 그쵸?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발행직계표, 부동산 이렇게 3개를 했잖아요. 근데 앞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발행직계표 2가지는 모든 기업이 다 해요. 맞죠? 모든 기업이 다 하는 거고,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그래요, 건물주만 해요. 맞죠? 건물주만 작성하는 서식이고, 그러니까 부가세 부속서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업종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있고 아닌 서류가 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는 자는 누구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는 면세재화를 구입을 해서 과세재화를 생산 판매하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면세 물품을 사서 과세 물품을 판매를 해요. 그 대표적인 데가 사과 주스? 그럼 어떻게 해요? 사과를 사다가 즙을 짜서 사과 주스를 팔겠지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사과를 살 때는 뭘로 사요? 면세로 사고 사과 주스를 팔을 때는 과세로 팔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면세제와 구입한 거에 매입세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세제 혜택을 조금 주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면세제와 구입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매입세액을 낸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과세 사업자랑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인 사업자와 많이 차이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일반 그냥 과세 상품을 파는 회사를 해요. 뭐 모니터 회사다. 그래서 뭐 하이마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2억 원어치를 구입을 했고 얘를 3억에 매출을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 부가세는 어떻게 돼요? 매출세액은 3천만 원이 나올 거고 매입세액은 2천만 원이 있겠죠. 그러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 얼마만 납부하면 돼요? 빙고 1,000만 원만 납부를 하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사과 주스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러면 사과를 2억 원어치 사왔어요. 그리고 사과 주스를 만들어서 3억에 팔았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매입세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매출세액은 얼마예요? 3천. 그럼 이 사람은 매출은 똑같이 3억인데 납부해야 할 부가세는 이 사람은 3천을 내야 되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네 매출 얼마야? 3억. 나도 3억인데 나 이번에 부가세 3천만 원 냈어. 그럼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매입세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없던 매입세액을 만들어주겠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걸 의제 매입세액 공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아시겠죠?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의 세율은 원래는 102분의 2예요. 102분의 2. 그러니까 전체 매입한 걸 102라고 놓고 그 중에 2개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매입세액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02분의 2, 그 다음에 중소제조업은 104분의 4, 법인음식점은 106분의 6, 개인음식점은
108분의 8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공제율이 업종에 따라서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시험 문제가 우리는 무조건 법인이니까 우리는 법인 그리고 제조업으로 많이 나와요. 근데 가끔은 법인 음식점이라고도 또 나와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자 104분의 4하고 106분의 6하고 이렇게 두 가지만 외울게요. 일단은 나중에 이론 시험 보려면 다 외우기는 하셔야지 되는데 일단 이렇게 두 가지만 알고 계셔도 우리 문제 풀으시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104분의 4는 법인 제조업이에요. 법인 제조업. 그 다음에 106분의 6은 법인 음식점. 음식점. 우리는 무조건 법인이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104분의 4, 106분의 6,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있는데 이 한도 계산은 확정신고 때만 우리가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한도는 전체 매출액의 40%를 한도로 하게 됩니다. 40%를 몇 프로를 한도로 한다고요? 40%. 그래서 매출액 자료를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을 다 해주세요. 아시겠죠? 이건 이따가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한도를 40%를 적용을 받아서 의제 매입세액이라는 거를 처리를 해주셔야지 되는데 얘도 이제 문제 풀어가시는 순서가 있어요. 문제 풀어가시는 순서가 있으니까 첫 번째는 일단 제가 면세로 물건을 사와야 되죠. 그쵸? 면세로 물건을 사와야 되니까 우리는 메인 매출 전표에 거래 자료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거래 증빙이 계산서를 받았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혹은 신용카드로 쌀을 살 수도 있죠. 맞나요? 그러면 카드 면세일 수도 있고 현금 영수증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죠. 현금 면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면세, 카드 면세, 현금 면세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뭐를 구입했어요? 원재료를 구입했어요. 맞죠? 원재료를 구입했고 대변에 돈이 나가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원재료를 구입했고 돈이 나가면 되니까 분계 유형은 어차피 부가세는 안 나오는 거래니까 부가세는 안 나오니까 면세, 카드 면세, 현금 면세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원재료를 차변에 입력을 하시면서 원재료에서 적요를 6번을 달아주시면 적요를 6번을 원재료에서 적요 6번을 달아주시면 우리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서식이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전표 입력 거래를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재료에다가 적요 몇 번을 걸어라? 6번을 걸어라. 6번을 걸어주시면 얘가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특징 중에 한 가지. 이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 자료는 모든 면세가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만. 뭐에 해당하는 것만? 원재료만 공제 대상이에요. 아시겠죠? 원재료만. 그런데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적격증빙이어야 해요. 적격증빙. 그러니까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하면서 적격증빙 했죠? 뭐 있었어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얘네들이 적격증빙이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적격증빙인 경우에만 의제매입세 공제를 해줘요.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제가 아까 예를 들을 때 사과 주스를 만드는 공장이다. 그럼 사과를 어디서 사요? 농장에 가서.
그럼 농업인한테 매입을 하죠.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뭐 공판장 가서 살 수도 있지만 마트 가서 살 수도 있지만 농업인하고 직거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농업인은 계산서 끊어줄 수 있나요, 저한테? 아니요. 농업인은 사업자 번호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저한테 적격증빙을 발급해주고 싶어도 발급해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적격증빙이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농업인 거래가 생기게 되면 농업인 거래는 인정을 해줘요. 농업인하고 뭐 계약서에 의해서 공급을 했든 영수증을 끊어줬든 농업인이 끊어주면 대신에 주민등록번호는 받겠죠. 그쵸? 그래서 나라에다 신고하면 되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대신에 농업인 매입부는 우리가 제조업도 있고 음식점도 있는데 음식점은 농업인 매입부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농업인 매입부는 제조업만 인정을 해줘요. 제조업에서만 인정을 해줘요. 안 그러면 음식점 하면서 매일 무자료로 물건 사놓고서 이거 우리 엄마가 이러면 의제 매입을 뻥튀기 튀길 수도 있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제조업에서만 인정을 해요. 제조업은 왜 인정할까요? 사과를 농업인한테 가서 제가 사과 주스를 만드는데 가서 2만 원어치만 주세요. 이렇게 사와요? 아니잖아요. 이거 밭 얼마 이렇게 밭대기로 사던가 뭐 혹은 대량으로 구매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리고 전표 입력하면서 적요 6번 달아주시면 되겠고요. 적요 6번을 달면 서식이 자동으로 작성이 된다 그랬죠? 맞나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서식에 가십니다. 서식에 가면 자동으로 불러와지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에는 또 전표 입력을 생략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전표 입력을 생략하면 그냥 서식에다가 직접 다이렉트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네.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서식을 작성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예정과세 기간이냐 확정과세 기간이냐에 따라서 서식을 작성하는 게 조금 달라집니다.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예정과세 기간은 한도 적용을 받지 않아요. 한도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니까 한도가 없어요. 예정 때는. 그래서 그냥 내가 증빙 받은 거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집어넣으면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다 집어넣고 우리가 아까 한도가 40%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 한도 계산은 확정 때 묶어서 하게 됩니다. 확정 때. 그러니까 확정 때는 반드시 우리가 정산이라는 걸 해주셔야지 되고 우리가 정산이라는 표현은 예정 플러스 확정을 정산이라고 해요. 예정과 확정을 합산해서 이걸 가지고 한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확정과세 기간 문제가 나오게 되면 확정 때는 우리가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정산이라는 걸 해주셔야 한다. 이해가 되셨나요? 아무튼 어쨌든 입력을 하고 나면 얘가 얼마인지를 알려주겠죠.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인 세액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 세액이 얼마인지가 나오면 이제 세 번째 일반 전표에 가셔서 그러면 우리는 없던 매입세액이 생긴 거죠. 그렇죠? 우리는 앞에서 낸 부가세가 아니라 내고 산 부가세가 아니라 부가세는 안 내고 샀는데 의제 매입세 부가세를 낸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차변에 부가세, 없던 부가세가 생겨요. 부가세 대금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그러면 부가세 안 냈던 부가세를 낸 것으로 인정받았으니까 그럼 결국은 원재료를 그만큼 싸게 산 셈이 된 거죠. 부가세 냈다라고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변에 원재료의 가격을 다운시켜줍니다. 그러면 우리 원재료가 대변에 나오면 뭐 해야 되죠? 원재료가 대변에 나오면
적용 8번 타개정 대체해 주셔야죠. 재고자산이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나가게 되면 무조건 타개정 대체 해주셔야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아시겠나요? 네, 이렇게가 기본 틀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 교재에 있는 걸 제가 설명을 지금 다 드린 거죠. 맞나요? 교재에 있는 걸 설명을 다 드린 거고요.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는 내일 풀어갈게요. 교재에 있는 문제는 내일 풀어가고 오늘은 제가 그냥 예제 문제를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예제 문제를. 그래서 예제 문제를 하나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예제를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머릿속으로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만큼 이만큼. 자, 여기를 우리가 예정 과세 기간이다 라고 하고 여기를 확정 과세 기간이다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예정과 확정 과세 기간으로 나눠지는데,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사과 주스를 만들어서 파는 공장을 해요. 자, 이제 전제는 법인 제조업이에요. 전제는 뭐라고요? 법인 제조업. 그럼 법인 제조업은 의제매입세 공제율이 얼마죠? 104분의 4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법인 제조업은 공제율이 104분의 4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뭐 1기 예정 기간 동안 1월서부터 3월까지의 면세 매입 매입을 뭐 얼마 할까요? 624만 원어치를 매입을 했다. 624만 원어치를 매입을 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과세 매출이 얼마랄까요? 1000만 원에 이 물건을 팔았다. 이렇게 해볼게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확정 과세 기간 동안 그러니까 4월에서 6월까지 이해가 되셨죠? 4월에서 6월까지 면세제와의 매입 금액을 얼마로 할까요? 520만 원 정도만 할까요? 520만 원 정도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또 과세 매출은 똑같이 1000만 원의 매출을 했다 라고 해볼게요. 아시겠죠? 그냥 전제예요. 전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정 과세 기간이니까 예정 과세 기간 동안에 의제 매입세 공제액을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면세 농산물 구입 금액에 면세 농산물 얼마죠? 624만 원이 있겠죠. 그쵸? 624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얼마예요? 104분의 4를 계산을 해주시면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 금액이 나온다 했죠. 그래서 104분의 4를 계산기를 두들겨 보시면 곱하기 4 나누기 104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얼마 나와요? 24만 원이 나올 거예요. 계산기를 두들기셔야죠. 저를 의심하셔야죠. 네. 그래서 624만 원 곱하기 4 나누기 104 해주시면 24만 원이 맞죠? 그쵸? 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자,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매입했을 때 매입 시에 이건 붕괴는 여기만 체크를 해드릴게요. 매입 시에 우리는 차변의 원재료 624만 원 그리고 대변에 돈이 624만 원이 나갔었겠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원재료에다가 적용 몇 번 달아야 된다고요? 6번.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리고 이제 부가세 신고하면서 우리는
공제 대상 세액을 얼마를 계산했어요? 24만 원만큼을 계산을 했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전표에 이제 부가세, 의제 매입세 공제받아야 할 거, 의제 공제받아야 이렇게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얼마야? 24만 원. 그리고 대변에 원재료 24만 원. 이해가 되시나요? 원재료 대변에 써주면 적용 몇 번이요? 8번. 다 개정됐지. 이렇게 분계가 돼. 결국은 보세요. 내 돈은 624만 원이 나갔죠. 그런데 우리는 24만 원을 공제를 받았죠. 그러니까 원재료는 600만 원어치 산 거고 부가세는 24만 원어치 낸 것으로 인정받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예정이니까 예정 과세 기간 동안에는 그냥 요만큼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확정때가 되면 뭐 해야 된다고요? 정산을 해야 된다 그랬죠. 정산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정산은 예정 플러스 확정을 적용을 하고 한도를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정산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정산을 하려니까 예정 플러스 확정의 자료가 필요하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예정 플러스 확정의 자료가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계산할게요. 그러면 면세 매입이 총 얼마가 있어요? 1,144만 원인가요? 이해가 되시죠? 맞나요? 네, 1,144만 원. 계산을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매출 금액만 조금 수정을 해볼게요. 아무래도 안 떨어질 것 같아서 1,040만 원씩으로 수정을 해볼게요. 수정을 아마 그래야 금액이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세 매출은 둘 합산하니까 2,080만 원만큼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한도가 일단 한도 계산을 먼저 해볼게요. 한도가 매출액 대비 몇 프로? 40%가 한도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40%가 한도니까 매출액이 얼마죠? 2,080만 원에 곱하기 40%가 한도예요. 그 40%에 해당하는 104분의 4를 계산을 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32만 원이 나오나요? 네. 네, 저 되게 똑똑하죠. 자, 32만 원이 나와요. 32만 원이 우리가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제 매입세액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매입세액. 그러면 우리는 플러스 해놓은 게 얼마예요? 플러스 해놓은 게 1,144만 원이죠. 예정 플러스 확정이. 이해가 되셨나요? 1,144만 원이고 얘에 대해서 우리는 104분의 4를 계산을 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44만 원이 나와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44만 원만큼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인데 한도에 걸려버렸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44만 원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얼마만큼? 32만 원만큼만 공제를 받아야 되겠네요. 그쵸? 한도에 걸렸으니까. 얘가 한도가 뭐 했으니까? 초과되었으니까. 한도 초과가 발생했으니까 우리는 32만 원만큼만 공제를 받읍시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32만 원을 공제를 받으면 되는데 우리는 예정 때 이미 공제받은 게 있나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2만 원은 예정 확정 합산한 거잖아요. 그쵸? 합산해서 32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앞서서 예정 때 얼마를? 24만. 네, 예정 때 24만 원을 공제를 받아버렸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우리는 얼마만? 8만 원만 확정 신고 기한에 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확정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얼마만? 8만 원만. 그리고 대변의 원재료 8만 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원재료 나가면 적용 몇 번? 8번. 이게 의제 매입세액이에요. 어떻게 하는 건지 룰은 이해가 좀 되셨나요? 룰은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문제를 읽으시면서 이게 예정 신고 기한의 문제인지 확정 신고 기한의 문제인지를 잘 보셔야지 돼요. 예정 신고 기한은 다른 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냥 문제를 그냥 다 풀어주시기만 하면 되고, 확정 때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정산이라는 걸 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를 예정 플러스 확정으로 다시 만들어 놓으셔야지 돼요. 예정 확정 거를 다시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한도 계산은 컴퓨터가 알아서 해줄 거예요. 한도 계산은 컴퓨터가 알아서 해줄 건데 저는 지금 일부러 보여드린 거예요. 우리가 40% 한도로 가지고 있으니까 40% 한도에 해당하는 104분의 4는 얼마냐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전체 매입에 대해서 금액 계산을 해봤더니 한도 초과에 걸리면 한도만큼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 계산해서 나온 답이 30만 원이 나왔다. 그럼 30만 원만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30만 원에서 24만 원은 빼야죠. 왜냐면 예정 때 공제 받았으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걸 뺀 나머지에 대해서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뭐라고요? 의제 매입세 공제. 아시겠죠? 요 정도 이해를 조금 하셨으면 오늘 이해만 하고 오세요. 그러면 내일은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풀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